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환입니다. 동네 뒷산에 나가시면은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아지셨는데요. 오늘은 이 맨발 걷기가 좋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좋은 건지 혹은 이제 문제점은 없는지 주의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맨발 걷기가 좋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논문들,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맨발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라는 이제 근거들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니까 지자체에서도 황토 같은 거 깔아주고 맨발 걷기를 할 만한 시설들을 설치해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이런 장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외과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은 맨발 걷기를 하면서 맨발로 바닥을 닿게 되면은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요. 발의 감각을 담당하는 이 감각 수용체들이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균형 능력을 더 형성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을 때면 잘 사용하지 않던 발의 내재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사용하게 되면서 이 내재근이 강화되어 전반적으로 생체의 역학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맨발로 자연과 직접 접촉하면서 걷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감소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티졸이라는 수치가 도시에서 걷는 것보다 자연에서 걷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소된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감소는 결국에는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정서적으로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맨발 걷기인데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맨발로 걷는 환경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맨발로 걷는 동안 유리 조각이나 혹은 날카로운 돌들에 발이 다칠 수도 있고, 뜨거운 표면이나 혹은 너무 차가운 표면 등 극단적인 온도에 발이 노출되게 되면은 화상이나 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하실 때는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구역을 만들어 놓은 데를 되도록 이용해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염에 대한 위험입니다. 특히 무좀균과 같은 곰팡이나 혹은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맨발로 걸은 후에는 반드시 발을 깨끗하게 씻고 상처가 생기진 않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발을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에 상처가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맨발 걷기를 피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의 기저질환입니다. 당뇨병 혹은 말초신경병증과 같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발의 감각이 저항되거나 염증에 더 취약한 상태시고, 항암 치료 중이거나 혹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염증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는 맨발 걷기를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며, 맨발 걷기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기저질환들로 인해서 발에 통증이 있는 상태라던가 혹은 발이 이제 예민한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맨발 걷기는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본인의 발의 모양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발에 이제 일반적이지 않고 변형이 있는 상태거나 발의 아치가 너무 낮거나 혹은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게 발의 기계적인 손상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의 아치가 너무 낮거나 높은 상태에서 맨발로 걷는다면 신발에 의해서 이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효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이 구조적으로 지지받지 못해 발의 피로나 혹은 통증이 증가하는 나쁜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맨발 걷기의 효과 그리고 위험성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하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집 사는 의사 정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